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6일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레소 오사카 대 사간도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세레소는 전반적으로 사간도스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페이스를 만들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세아라 이외에는 별다른 공격 전력이 없는 상황이 잦기 때문이다. 지난 경기에서도 세아라의 골 이외에는 다른 득점자가 없었고 무승부에 그쳤다. 그나마 사간도스의 공격성을 버틸 만한 블록 구성의 단단함은 장점인 편이다. 때문에 최근에는 세레소가 한 골 차이의 신승으로 남아 경기를 가져오는 모습이 잦은 편이다. 이어서 사간도스는 플레이 스타일상 원정에서 약세일 수밖에 없다. 사간도스의 특성은 기동성과 함께 상당히 높은 활동량을 요구하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동희를 소모해야 하는 원정에서의 약점이 뚜렷하다. 특히 사간도스의 원정 득점력은 24골 중 7골로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기도 하다. 세레소도 다득점 상황에 아주 친하지는 않다고 하지만 한 골 싸움에서도 불리할 이유라고 할 수 있겠다. 일단 세레소가 다득점에 친한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간도스를 상대로는 코어 라인의 힘과 수비로 신승이나마 기록하고 있는 흐름이다. 사간도스의 득점 기록도 원정에서는 그다지 좋은 편은 아닌 편이기도 하다. 물론 세레소도 세아라 이외에는 별다른 주포가 없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열어둬야 할 것이다. 세레소 오사카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FC 도쿄 대 삿포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쿄는 삿포로를 상대로는 주도권을 잡고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삿포로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가 중앙에서의 많은 인원수 확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삿포로가 지난 경기에서 마리노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철저하게 밀리는 모습을 보여준 점은 감안해야 하고 삿포로의 공세도 정밀도가 꽤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도쿄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어서 삿포로는 지난 경기에서도 골 기록을 보장하기는 어려웠다. 마리노스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완패를 했고 롱볼 위주로 빌드업을 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삿포로가 전반적으로 공세적인 플레이를 유지한 상황에서도 공격 찬스 생성이 매끄러웠다고 하기는 어려운데 롱볼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의 정밀도도 좋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는 편이 좋아 보인다. 도쿄가 어느 정도 고전한다고 해도 승리를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도권 싸움에서 강호들의 플레이를 삿포로가 잘 대응하지는 못했고 오히려 롱볼로 이어지는 등 삿포로의 공세가 그다지 효율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도쿄도 삿포로의 중앙 위주 플레이에 어느 정도 고생할 수는 있어도 한 골 싸움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C 도쿄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시마 대 간바 오사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전반적으로 간바에 대한 전적은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다만 가시마가 압박과 역습에 강한 팀에게 약점을 보인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다. 특히 간바가 수비와 역습을 바탕으로 원정에서도 기복 없는 실점 통제력을 보이고 있어 빌드업에서의 실수가 어느 정도 있는 가시마 입장에서는 간바가 꽤 까다로운 상대라고 봐야 한다. 이어서 간바는 장점은 수비력이다. 홈과 원정에서 모두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적어도 실점 통제력에서는 간바가 기복이 없을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문제라면 간바가 상당히 원정에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인데 올 시즌 원정에서의 득점 비중은 33%에 그치고 있기도 하다. 최근 원정에서의 페이스가 나쁘지 않지만 그래도 간바가 1차적으로는 수비적으로 강점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는 편이 좋겠다. 일단 가시마도 압박과 수비에 강한 간바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간바의 수비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물론 간바도 원정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운영으로 일관하면서 홈과 비교하면 득점력이 다소 부족한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가와사키 대 쇼난 벨말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쇼난을 상대로 고전하는 형국은 가와사키의 기동성 난조 때문이다. 1차적으로는 지공을 선호하는 편인데 쇼난과의 에너지 레벨에서는 별다른 강점이 없다. 다만 니가타를 상대로는 점유를 내주고 속공 성향을 보여주는 등 적어도 공격에서는 다채로운 성향을 보여주고 있다.
쇼난과의 대결에서도 굳이 라인을 올리기보다는 쇼난의 공세를 받아내면서 플레이를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쇼난은 기동성이 꽤 뛰어난 편이다. 다만 최근 간바나 나고야 같이 꽤 수비와 역습으로 가는 팀에게 약점을 보이기도 한다. 사실 쇼난이 압박을 가는 상황에서는 틈을 상당히 자주 보여주기도 하는 편이라서 쇼난이 기세를 올리는 상황이 되려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다. 특히 쇼난의 원정 기대 실점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는 편이기도 하다. 가와사키가 1차적으로는 지공 성향을 띠는 편이다. 하지만 지난 경기에서는 상대를 속공으로 공략하는 등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증명했다. 굳이 기동성에서의 난조를 보여줄 수 있는 맞불보다는 쇼난을 블록과 간결한 역습으로 제압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와사키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고야 대 우라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나고야는 우라와를 상대로는 그다지 공격성을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라와의 특성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유율과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의 능력이다. 나고야가 오히려 라인을 낮추고 대응하면서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다만 주커가 없는 상황에서는 나고야의 공세도 그다지 신뢰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난 경기에서도 크로스 위주의 공세를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하면서 패배했기 때문이다. 이어서 우라와는 나고야를 상대로는 꽤 까다로운 상황이다. 최근 세레소와 고베, 마치다 등 상당히 수비와 역습에 능한 팀에게 당하는 케이스가 잦았기 때문이다. 물론 나고야의 공격성을 크게 긴장해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우라와의 특성상 상대의 블록을 격파하는데 애를 먹을 가능성은 감수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나고야가 우라와의 높은 점유율에 대응하기 위해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가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라와가 이런 특성의 팀에게 약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나고야의 플레이가 전반적으로 측면을 기동하는 역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주커의 이탈이 아쉬운 상황이기도 하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산프레체 히로시마 대 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히로시마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는 니가타에게 더블을 당한 바 있었다. 일단 니가타가 지난 시즌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던 편이다. 따라서 공간 활용을 잘해야 하는 히로시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여지가 적었던 상태라고 볼 수 있었다. 물론 니가타가 올 시즌에는 라인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쓰는 편이다. 지난 시즌의 상성과는 다른 상태라고 보는 것도 합당하긴 하다. 이어서 니가타는 지난 경기 가와사키와의 대결에서는 고전했다. 그동안 가와사키를 상대로 제법 잘 해낸 면모가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매치에서는 가와사키가 중앙을 좁히고 속공으로 나서자 이에 당해버리고 만 것이다. 결국 니가타 입장에서도 역습 성향의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시즌에 강호들에게 강했던 건 일단 상당히 이진법 축구식으로 나선 것이 더 컸다고 봐야 할 것이다. 히로시마가 지난 시즌에야 상대가 상당히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여준 바 있으니 고전하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니가타는 올 시즌 상당히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려고 하는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속공과 공수전환이 빠른 히로시마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산프레체 히로시마 승리를 추천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하신 영상 외에 다른 경기 분석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 후 가족방 입장하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